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계몽군주 논란이 빚어졌죠. 거기다가 소크라테스 논란까지 겹쳤고요. 이게 다 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촉발한 겁니다. 유시민 씨는 지난 25일에 14 남북 정상선언 제13주년 기념 토론회를 노무현 재단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진행하던 중에 말이죠.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 공무원 그 서해상에서 총격을 가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한 통지문 이게 왔다. 이런 이제 보도를 보고 난 뒤에 바로 한다는 말이 김정은은 계몽군주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얼마나 참 웃음 말이기도 하지만 참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 비유할 데 없이 김정은을 계몽군주에 비유해. 뭐 시대적으로도 착오적이지만은 어쨌든 김정은이가 비교할 때를 김정은이는요 이 세상 비유할 때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비난이 많이 이제 나오니까 유시민 씨가 그 참을 사람 아니죠. 얼마나 자칭 똑똑한 사람인데 그걸 참겠습니까? 또 무슨 말인지 해가지고 뒤집어야지 그걸. 자기가 옳다는 걸 그걸 주장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25일 날 그 방송을 하고 난데 30일 날 김어준의 그 인터넷 방송 다스베이다 뭐 거기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변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지 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비유를 했나 보다. 식자우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말이죠. 당시에 유튜브 시청자들 모욕 주는 그런 말 아닙니까? 당신들 말이지 그 수준으로 이거 계몽군주 이야기하면 알겠어? 그런 걸 이해 못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계몽군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거 참 내가 너무 알아서 그게 탈이다 말이죠. 이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예? 그러면서 나한테 비난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만약에 2500년 전에 아테네에 살았더라면 이 사람들 소크라테스를 고발했던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김정은이 계몽군주에 비교한 것보다 더 황당한 일 아닙니까? 자기가 소크라테스하고 동격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윤평중 한신대 정치철학과 교수 이 양반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유시민과 나훈아 두 사람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장안의 직가를 올린 자칭 지식인보다 광대를 자처하는 한 예인이 소크라테스에 훨씬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쓰고 있습니다. 한 지식인은 누굽니까? 유시민이지. 자칭 지식인. 그 다음에 이 자칭 지식인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얄팍한 지식인이죠. 지식을 돈으로 팔아먹는 그런 인간 부류들. 옛날 서피스트라고 그랬죠. 그 말뜻은 현명한 사람, 현자 뭐 이런 뜻인데 지식을 웅변순이나 가르치면서 돈 받고 팔아먹고 하니까 그런 지식인을 소크라테스가 가장 싫어했습니다. 유시민 같은 사람은 가장 싫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훈아 씨는 말이죠. 같은 날 30일 같은 날 KBS ETV에서죠. 어게인 대한민국 이런 주제로 아마 그 콘서트를 한 모양인데 거기서 그 노래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테스형 이런 노래를 불렀답니다. 테스형 그게 뭡니까? 소크라테스 형 이 말이죠.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나훈아 씨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훨씬 더 맞습니다. 소크라테스에 가까이 가 있는 분입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밤에 집에 돌아갈 때까지 하루 종일 저작거리에서요.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다음 물론 뭐 꼭 젊은 사람하고만은 아니지만은 시민들 누구나 자기의 대화에 응해주는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루 종일. 그게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상대가 응해주는 사람 누구를 가리지 않고 다 대화를 했죠. 아니 나훈아 씨라고 대화를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형, 테스 형 못 부를 이유가 없죠. 만인의 친구고 만인의 스승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나훈아 씨가 소크라테스에 가깝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유시민 씨가요, 자신은 또 그 말을 해놓고 나니까 좀 찔리는 데 내서 이제, 그거 계몽군주라고 내가 이야기한 칭송하자고 한 이야기 아니야. 계몽군주들 독재자야.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니, 독재자인 줄 누가 모릅니까? 독재자인 줄은 다 아는 일이죠. 왜? 당시에 계몽시대, 그때 군주들은 다 전제군주들이었어요. 절대왕정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니까 계몽사상이 빛을 발한 거죠. 요즘 민주시대에 계몽사상, 옛날 그 계몽사상 갖고 오면 아주 시대 뒤떨어졌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유씨가 예를 든 것이 그 계몽군주로서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또 에카테리나, 그리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그 마리아 테레지아,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서 또 하는 말이, 내가 그래도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 테레지아야. 왜? 그 사람은 교육을 중시했고 또 유태인을 존중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테레지아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뭐 그 사람보다는 이제 프리드리히가 오히려 계몽군주로서의 그 좀 대표적인 인물 아닌가, 전해지기로 알려지기로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데, 이 프리드리히 대왕은요, 사실은 이 계몽사상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철학자들, 뭐 볼테르라든가 루소라든가 이런 사람들 굉장히 교류가 있었어요. 그 심지어 이제 볼테르의 경우는 초청을 해가지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초청을 해가지고 급여까지 주면서 프로이센에 머물게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썼는데 마키아벨리론 뭐 이런 책입니다. 반 마키아벨리론, 그 뭐냐, 군주론의 그 비도덕성을 비판하는 그런 책이죠.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 사조에 대해서, 이 계몽주의 사조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이런 사람인데, 그분이 쓴 반마키아벨리론, 여기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다고 합니다. 군주는 말이지, 자신도 최하의 신민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것을 때로는 스스로 상기해야 된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도 인간이다. 그걸 스스로 상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 다음에 군주가 제1위의 법관, 또 제1위의 장군, 제1위의 정치가, 제1위의 장관이라면 이들로 칭호가 그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칭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칭호에 걸맞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칭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주는 국가 제1의 하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국가 제1의 공복이다 이 말인데, 이렇게 말하고 굉장히 계몽사상에 대해서 아주 이 사람이 참 남보다 훨씬 앞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실제 정치에 있어서는 마키아벨리즘을 그대로 원용한 사람이랍니다. 특히 이제 뭐 외교라든지 군사 문제에서는 마키아벨리적으로 그 일을 처리했다는 사람이죠. 왜? 부국 강병을 추구해야 하니까 그때 뭐 프리드리히 대왕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마키아벨리가 주장하는 게 뭐 부국 강병책을 강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칸트가요, 이 아주 뭐 높이 평가했다는 그 언급이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의 말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얼마든지 무엇에 대해든 뜻대로 논의하라. 다만 복종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한 말이죠. 왜? 무엇든지 논의하라. 전제군주가 자신에 대한 일이든 뭐든 다 논의 마음껏 하라. 뜻대로 하라. 논의하라. 다만 복종만 하라. 이거는 굉장한 양보였죠. 근데 오늘날 보면 역시 전제군주다운 발상이다. 왜? 다만 복종은 하라. 복종은 안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하튼 그런 이제 프리드리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 테레지아는 사실 뭐 이 사람은 독실한 구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계몽 사상의 그 조류에 반대한 거죠. 반대로 간 거죠. 그 찬성하지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테레지아는 굉장히 가정적이었어요. 1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기다가 그 남편 프란츠 스테판,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적이었죠.
그래서 이 테레지아를 계몽군주라고 하기는 좀 무리고 그 아들 조셉 2세야말로 전형적인 계몽군주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이 사람은 농민들의 처지를 생각해서 그래서 계급적인 신분제적인 그런 의회를 아예 폐지를 해버렸어요. 의회 폐지는 나쁜 거지만 이게 귀족들이 틀어지고 있는 그 신분제적인 의회 그건 오히려 농민을 그냥 압살하는 그런 기구니까 그런 조직이니까 없애버려야지. 그 다음에 농노 폐지령을요 1782년에 공표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급진 개혁 정책들이 사실 실효는 별로 거두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오랜 기간의 그 관습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혁되기가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어머니가 1780년에 사망하고 1790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서 혼자서 그 통치를 하다가 1790년에 이제 이 사람도 사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른바 유시민 씨가 말하는 계몽 군주들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를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죠. 김정은이 어떤 사람이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 그 다음에 공포정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뭐 독재자. 근데 어떤 독재자냐? 전체주의적인 그런 통치자입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은 아마 레닌에 의해서 고안된 그런 통치체제인데요. 과거의 전제군주제보다 훨씬 더 악랄한 제도죠. 거기서 사람을 뭐 고사총으로 그냥 쏴 죽이고 공개처형을 예사로 할 정도로 그런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비교해요. 북한의 계몽은 거꾸로 가는 게 계몽입니까? 그리고 저 유시민 씨, 소크라테스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 불러들이는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전쟁에 3번이나 참전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일생을 외투한벌로 산 사람이에요. 외투한벌로. 그리고 외투한벌을 입고 속에 아무도 없죠. 그러고 다니면서 저작거리에 가면 가게마다 여러 가지 물건이 많으니까 들여다보면서 야 나한테는 소용도 없는 또 필요도 없는 물건들이 많기도 하구나 이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소크라테스를 닮으려고 애는 써봤습니까? 이 소피스트들을 싫어하던 그 소크라테스의 정신세계를 좀 그래도 닮으려고 애는 써봤습니까? 노력은 해봤습니까?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아무데나 소크라테스하고 자기가 같이 비유하는 이런 무모한 짓을, 오만한 짓은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말썽 좀 일으키지 마세요. 김정은을 그대로 좀 바로 볼 수 없습니까? 바로 직시하고 김정은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또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말을 뱅뱅뱅뱅 돌립니까? 비겁하게. 그게 저 좌파 지식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주 무슨 뭐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어떡하든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교활한 그런 방식, 그런 대화 방식, 그런 언설, 언사 이런 것을 능사로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전부 이 깊이가 없는 입에 발린 입과 혀끝에서 나오는 거기서만 나오는 말은 그게요. 산 지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지식은 마음속에서 나오죠. 머리 깊은 곳에서 나오고 그것 좀 앞으로 좀 각별히 유념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